네, 지금까지 이런 면접 팁은 없었다. 완판 면접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고민 많은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요목조목 따져드리려고 하는데, 자, 가장 정말 많이 질문받는 단골 질문이 뭘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기소개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뭐? 바로 지원 동기. 네, 이거 두 개는 양대 산맥처럼 항상 같이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준비 안 하는 면접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회사를 준비할 때든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는 항상 준비하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충 해서는 폭망합니다. 왜냐면 남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남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고심해서 짜오는 데는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막 우물우물우물 혼자 바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원 동기를 정말 남들보다 똑똑하게 잘하는 법을 이 하나라니 제 이름이 하나라니죠. 아시나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일단 어렵지 않고요. 세 가지로 딱딱딱 쪼개서 1분 정도를 채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충 뭐 20초, 20초, 20초가 되겠죠? 자, 그럼 그 세 가지는 어떻게 나누는데, 일단 첫 번째, 내가 이 직무, 이 회사에 가지게 된 계기 하나를 말을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사에 내가 관심을 가졌잖아. 그럼 이 면접에 오기까지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한 거를 말하세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포부. 내가 이 회사에 오면은 어떤 거를 기여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똑똑하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여기 끼워 맞출 말만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에 여러분이 어플라이 하든 맞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쉬워요? 안 쉽죠?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요? 모범 답안을 찾아 베끼죠? 보통 많이 그러실걸요? 뭐 어디 취업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지원 동기 어떻게 해요? 하면은 거기서 하는 뭐 어디 취직했다는 사람이 막 올려놓은 모범 답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베껴가지고 얘기하면은 면접관들이 우와 막 이러면서 반응할 것 같아요? 제가 면접관이라면 저는요 오히려 짜증납니다. 어디서 베껴온 저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모범 답안 베껴가지고 되게 있어 보인다. 요거 해서 붙었대. 해가지고 베껴서 거기 가서 말하는 그런 행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 파트, 그리고 노력한 파트, 포부 파트 세 개를 나눠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너 도대체 이 일이 왜 하고 싶은데?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일이 왜 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만의 퍼스널한 스토리를 찾아서 스토리텔링으로 무조건 접근하세요. 스토리텔링이 뭐예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LG전자에 관심이 가게 된 사람이 있다고 쳐요. 제가 뉴욕에 가서 타임스퀘어에 갔어요. 근데 정말로 그곳에는 막 세계 정말 대표적인 기업들의 광고가 막 있는데 거기에 LG전자가 딱 정중앙에 LG전자라고 딱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 있다. 한국인으로서 LG전자가 저렇게 정말 대우를 받는구나. 자, 거기서 멈추면 1차원. 그래서 내가 계기를 어떻게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도대체 LG전자는 왜 저렇게 유명한 회사가 됐나를 다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전공과 딱 맞는 세계 그 TV의 핵심 부품인 IPS 패널에서 LG가 뭐 10몇 년 동안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제 전공과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스토리텔링, 뉴욕에 여행 가서 막 타임스퀘어부터 시작을 해서 어찌됐든 구체적으로 내가 그거를 더 파봤더니 1등을 하고 있는 분야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접근할 때는 무조건 구체적이고 퍼스널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직무에, 여기서는 회사에 관심이 아니라 일단은 무조건 더 딥하게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개인만의 스토리로 찾아오세요. 자, 이런 예는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좀 웃긴 얘기지만 코엑스의 시험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걸 원하진 않았었어요. 여기서도 한 가지 여러분께 이제 취직한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내가 막무가내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일단 어디든 취직하면은 난 가고 볼 거야. 이래서 정말 관심도 없는 직무인데 일단은 지원을 하고 봤는데 됐대. 어머, 서류 통과했다고 면접 보러 오래. 그럼 그때부터 멘붕인 거야. 왜? 나는 이 직무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걸 하고 싶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스토리텔링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건 나쁜 예예요. 왜냐면 저는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라도 맞추려고 스토리텔링을 할 거를 찾아냈어요. 어떻게든 면접은 가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관심이 없는 직무의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생각을 고심을 해서 하다 보면 스토리텔링을 엮어낼 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엮은 건 코엑스에 저는 이제 전시 기획자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저는 근데 예전에 또 뉴욕 얘기가 나오네요. 뉴욕에 살면서 저는 대학을 뉴욕에서 다녔는데 난초 전시회를 갔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난초 하면은 되게 동양 식물이잖아요. 근데 그 난초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이 난초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걸 거기서 처음 알고 대학교 1학년 때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애들이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엑서비션을 만들 수 있는 그 나라의 그 영감에 놀랐고 거기 참가한 아티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가게 됐죠. 누가 기획을 했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런 전시를 우리한테 선보였는지. 그걸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흥미가 갑자기 생기곤 했었어요. 제가 미술 전공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나도 이런 기획을 하면은 되게 뿌듯하게 많은 사람한테 나의 영감을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면 되게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거로 사실 스토리텔링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나쁜 내가 그 직무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절실하게 원하는 직무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20초는 스토리텔링을 하되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로 20초를 채우세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앞에서 끄덕끄덕. 반응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직무를 위해 내가 여태까지 노력한 거 20초. 쉽죠? 그러니까 말이 쉽지. 사실 그 20초를 채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냥 대학교 때 뭐 교내 활동하고요. 뭐 아이들이랑 그룹 프로젝트 하고요. 조별 프로젝트 과제 하고요. 이게 멋있는 노력이에요? 아니죠. 면접관 고개 숙여집니다. 또 저 얘기야. 제발. 대학교 때 교내 활동 누구나 해요. 대학 다니면. 대학교 때 조별 과제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건 절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정말 특별하게 노력한 걸 만들어야죠. 없으면 없어라도 끼워 맞춰서라도 생각을 해내야죠. 그래서 이번엔 이제 다른 예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노력을 했냐. 저는 이제 현장 얘기를 노력에는 넣는 것을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YTN 기자를 제가 했었죠. 그래서 YTN의 특징이 뭐예요? 24시간 리포팅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했던 건 그거예요. 뭘 노력을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해요. 막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런 말하는 거 말고 기승전결으로 딱 아웃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혼자 리포팅하는 걸 되게 연습을 했어요. 단 시간을 맞춰서. 항상 길게 갈수록 사람들의 주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포팅을 직접 한다 생각하고 3분 리포팅을 아무 데서나 한 거예요. 시 현장이 있어. 광화문에 갔더니 그럼 거기서 막 3분을 혼자 해봐요. 아니면은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위안부 할머님들이 한국일보 건물 앞에 매주 모이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 가서 뭔가 리포팅하는 연습을 해. 중얼중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YTN에서는 그랬어요. YTN의 특징이 24시간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을 리포팅할 수 있는 거 생방송으로 그 능력은 갖추고 시작하는 게 맞는데 저는 한 1년 동안은 최근 제가 여기 어플할 걸 알고 어디에 가든 3분 리포팅 하는 걸 연습을 했고 그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환경에 던져놔도 누구보다 짜임새 있게 리포팅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신입임에도. 이런 식으로 했더니 사실 제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일단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접을 통과해야 내 능력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0초를 한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노력 파트에서는 제발 구체적으로 남들 안 하는 노력을 찾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회사에 와서 내가 어떤 거를 이루고 싶다, 기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20초를 마지막으로 채우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뭐든 시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너무 식상한 말로 그 중요한 시간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듣는 면접관들도 지겹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회사에 배우러 가는 거 아니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폼을 가지고 기여를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럼 YTN 가서 저는 그렇게 3분 리포팅을 연습을 했다라는 노력을 얘기한 다음에 폼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쨌든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어찌됐든 1년 안에는 제가 이래서 이 회사에서 YTN 앵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신입의 패기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1차원이고 2차원적으로는 또 구체적으로 다가가라 그랬죠. 왜 구체적으로 앵커가 되고 싶은지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자들이 써준 리드 멘트를 보통 앵커들이 그대로 읽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 고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쓴 건데 왜 네가 고쳐? 그런데 그거를 정말 획기적으로만 싹 고칠 수 있으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더 내 리포팅을 돋보일 수 있게 리드 멘트를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제가 앵커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리포팅 현장감을 살린 걸로 리드 멘트를 정말 딱 남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로 바꿀 능력이 있고 생각하고 바꿔놓으면은 이 YTN 뉴스 시청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마무리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거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앵커가 되고 싶어요. 이거 누구나 합니다. 아나운서 시험 보잖아요. 다 그 말해요. 전현무 씨 같은 예능의 1인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진짜 옛날 사람인데 백지연 씨 아직도, 아니면 김주하 씨 아직도 앵커가 되고 싶어요.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롤모델은 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여러분만의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만의 포부를 얘기하세요. 이 지원 동기라는 건 온전히 내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내가 이 직무에 진짜 관심을 가지겠는데 나는 그걸 위해서 뭘 노력을 했고, 나 그래서 이 회사에 와서 나는 남들과 달리 뭐를 이루고 싶어. 딱 그걸로만 그 공식대로 맞춰놓으면 여러분 어떤 회사에 지원해도 다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여러분만의 얘기를 1분으로 하면 여태까지 내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 얘기를 이 면접자가 하는데 이렇게 졸고 있던 면접관도 이렇게 일어날 판이에요. 그렇겠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 지원 동기 편을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찌됐든 먼저 이제 취업한 선배로서 아니면 여기저기 이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다양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대충 하는 거 아니고요. 저 이렇게 제가 진짜 빼곡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좀 가상하게 여겨주시고 어찌됐든 여러분께 공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3박자 3종으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친구들을 데려오세요. 친구 말고 뭐 공부하는 뭐 후배가 있다, 아니면 이직하는 선배가 있다, 누구든지 데려오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좋은 정보 가지고 이 취직을 한번, 취직을 해보자. 취직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 취직이 아니라 네, 해봅시다. 말 듣고 있네. 갑자기 당황해서. 오케이? 어찌됐든 다 이해는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편에도 아주 꿀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완산 면접 함께 해주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화이팅!